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돈의 심리학. 오늘은 경제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수요일이죠. 자, 오늘 공부를 같이 해볼 분야는 행운과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행운, 그 다음에 리스크. 이게 두 가지로 이게 대비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리스크는 불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위험인데, 위험이 아니죠. 사실은 불운이죠. 그러니까 운이 작용을 했을 때 행운이냐 불운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작동을 하는데, 사실 이거 제일 궁금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골프 치고 매일 뭐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게 문을 여는데 사는 게 빠듯하고, 단지 부모한테 받은 재산 아니면 뭐 시작점이 달라서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운의 작동 원리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가는 경제학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운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거에 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건 제가 조금 별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예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친구들이요. 자, 빌 게이츠는 1968년 워싱턴주의 레크사이드 중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의 나이 13세에 1968년도 13세에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는요 컴퓨터가 설치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에도 컴퓨터가 귀했던 시절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죠. 이거를 설치하게 주도한 사람은 빌두걸이라는 교사인데, 세계 2차 대전에 해군 조종사로 있다가 그 학교에 과학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컴퓨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선보금 행사, 그 다음에 정부에다 요청하고 해서 컴퓨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68년에 전 세계의 중등학교 학생들은 3억 3천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거기에 미국의 중등학생은 1,800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학생은 27만 명. 그리고 레이크사이드 중학교의 학생들은 300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결국에 행운의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 100만 분의 1의 행운이 결국 현금도 가지고 있고 선견지명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만나게 한 그 행운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빌 게이츠의 친구가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폴 앨런이라고 하고요. 또 한 명은 켄트 에반스라고 합니다. 폴 앨런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가 돼요. 근데 켄트 에반스는 중등학교 시절에 등반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작가는 또 확률 계산을 해봐요. 미국에서 연간 35명 정도가 등반사고로 사망을 한대요. 그런데 이 전체 인구,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을 등반할 때는 거의 대부분 좋아하는 나이가 청년기 이상이 되거든요. 중학생들이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면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중학생일 때 사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운과 리스크, 행운과 불운은 결국 동일한 확률과 동일한 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행한 행동보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깨달을 거예요. 그죠? 그냥 우연치 않게 했는데 성공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청계천 주변에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재래시장. 요즘 뭐 먹거리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거 저는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 시장을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좀 불친절했어요.
그런데 청계천이 뚫려버렸어요. 그죠? 나는 그냥 거기서 장사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청계천이 뚫렸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고 그분들이 갑자기 서비스 마인드가 좋아지고 맛이 더 좋아지고 막 이랬어요. 이런 경우들도 사실 그냥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내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물론 청계천이 뚫릴 것, 청계천이 다시 복원될 거를 알고 그 시점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허나 거의 대부분의 그 시장의 상인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장사하시고 퇴근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이건 우연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우연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작가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의 말을 빌립니다. 로버트 실러도 결과가 성공적일 때 행운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행운 탓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조금 좀 야비하고, 그죠? 그리고 약간은 좀 시기심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의 성공을 행운 탓으로 돌리면 약간 좀 이렇게 내가 기죽는 것 같고 내가 약간 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또 실패를 한번 보자고요. 실패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 또 저 자신도 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성공했다고 자랑할 만큼 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멀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저 자신한테도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실패했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나의 캐리어가 길을 잃은 것이 나의 게으름 때문인 것인가? 저도 사실은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각자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작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유보합니다. 무엇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요, 일단은 운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운이 행운으로 리스크로 작동하는 것보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기회, 선택, 행운,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됐을 때 성공이라는 과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자, 기회는요, 주어진 기회가 있고 만들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는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달란트,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또 만들어진 기회는 뭐예요? 내가 추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기회가 있죠. 이 기회는 사실은 꾸준히 노력하시면 기회는 계속 열려요. 우리가 게을러서 이걸 못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뉴스 보고 나랑 관심 분야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뭐 최신 트렌드 좀 챙기고 이러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택이죠. 예, 선택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 선택, 소극적 선택이 있습니다. 적극적 선택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메타버스가 뜬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내가 참여하겠다 결정을 하면 그건 적극적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 뜰 것 같아. 근데 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능력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소극적으로 선택하면 되죠. 그 소극적 선택은 뭐예요? 주식을 투자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 관련된 산업에 어떤 그 동향을 좀 파악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한 발에 물러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요, 행운이요. 행운은 그 다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공은 기회와 선택과 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운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는 방식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이거고요. 또 하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실패하는 게 어떤 원인에서 실패를 하냐면 게을러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다들 삽니다. 근데 실패하고 성공하고 차이가 생겨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 근본 원인? 내가 낄 판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꾸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남 사는 거에 자꾸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스워 보여요. 예, 남들이 벤츠 타고 다니니까 벤츠 당연히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5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사니까 그거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실력은 무시한 채 그 판에 낍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력 버티지를 못하고 그 전에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은요,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력이 없고 자본이 없어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판에 내가 껴야 될 판인지. 그래서 내가 낄 판에서 버티시고 돈을 따셔야 됩니다. 저는 도박 안 합니다. 게임도 안 합니다. 왜요? 인생이 도박이고 인생이 게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 자신도 조금 성공하면 거들먹거리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한심하고 이불킥 할 얘기인데, 돈이 조금 벌리니까 나는 그 저축은행을 인수할 거야. 난 진짜 그래가지고 디벨로퍼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헛심을 뺐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라리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열심히, 더 예쁘게,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나 여기서 1등 할래. 그랬으면 아마 제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제가 살아가는 어떤 경제적 여건도 지금보다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꾸 드라마, 영화, 뉴스,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서 누가 몇십억을 벌었다, 몇백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거기 들어가면 작은 바람이 휙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만원 들고 있는데 점 1000짜리 고스톱을 쳐요. 그럼 몇 판이나 버티겠습니까? 그죠? 3만원 갖고 있으면 점 100짜리 고스톱을 치면 밤새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딱 따져보면 행운과 불운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도 전에 벌써 번아웃 되고 돈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이 작가보다 제가 실경험들을 많이 해봐서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 판단하고 게을러서 이거 아니고 내가 낄 판인지, 그리고 그 판을 내가 최대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판인지를 계산하지 못할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실패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은 막말로 하락장이어가지고 정말 폭파되고 있더라도 버티면 됩니다. 왜요? 버티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10년 놔두면 그냥 올라가요. 상패만 안 되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떨어질 때 전재산의 30%를 넣고 전재산의 몇십 프로를 넣고 여유 있는 돈 다 갖다 들여박았으니 어떻게 해요? 빨리 손절 쳐야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다 작살나는 거고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다 토해냅니다. 왜? 왜요? 불안하니까요.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 3만원이 있으면 점 10짜리 고스톱 치십시오. 점 10짜리 고스톱 치시면서 계속 버티면서 잔돈을 모으세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살 거 다 사고 먹을 거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헛꿈 꾸면서 판을 이상하게 끌고 가가지고 정말 엉망진창을 만들어놔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작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패는 대부분 다 심리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의 실패는 리스크 탓, 불운 탓을 한다. 사람은 그렇게 뇌가 작동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옳고 그름 또는 아니면 운과 행운 이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은 것이 그 존 록펠로우. 이 존 록펠로우는 교활한 사업가, 법망을 피해가며 사업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 범법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대담함과 무모함, 그거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대담함과 무모함에서 행운과 불운이 결정되죠. 그러면 2006년에 야후에서 10억 달러의 페이스북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크 저크버그는 거절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천재라고 했어요. 정말 멋있고 대담한 결정을 했다.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에게 거액의 인수 제안을 합니다. 그때 손정희는 거절하죠. 이때는 바보같이 무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이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이 사실은 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 실력은 정말로요, 건강하셔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청결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 안 들어옵니다. 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 안 들어옵니다.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 안 들어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내담자가 왔을 때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상담 시간 5분, 10분 늦는 사람들한테는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돈을 벌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머리가 쭈삣쭈삣 돼 있고 막 이렇게 까치집 젖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뭐 이렇게 흰 버진 같은 거 펴져 있고, 남자들 같으면 코털 나와 있고 이러면 저는 그 사람은 돈 못 벌 거다라고 단언합니다. 돈이 만만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요? 세금 똑바로 내십시오. 예, 돈 벌고 싶으면 세금 똑바로 내셔야 돼요. 세금 안 내고 큰 돈 벌 수 있다? 한 단계 레벨업 된다? 안 돼요. 왜냐면 세금 무시하고 살다가 신용등급이 다 나빠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운이 좋아지려고 하면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 기본기는 건강, 부지런함, 청결 이거고요. 더 중요한 건 세금. 세금을 잘 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신용등급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엔요. 자, 어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최대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아주 평안한 상태. 가급적이면 좀 걷거나 차를 한잔 마시거나 이래서 결정하세요. 네, 흥분한 상태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재촉이나 아니면 부담감에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을 좀 미루셔도 됩니다. 3일 결정했는데 억울해졌다? 그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중요한 큰 돈일수록 조금 오래 기다리셔도 됩니다. 결정 빨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행할 때는 자신감 있게 해야죠. 그 자신감은 무모함하고 다릅니다. 네, 정말로 꾸준히 버틸 자신, 네, 그거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면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는 그 힘, 투자를 하셨으면 수익이, 예, 지금 뭐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주식이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힘, 자신감, 그거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요, 인정하시면 되죠. 결과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투자들이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럴 때 경험이 안 되고 상처가 돼요. 왜 그래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니까 다 운 탓해요.
아, 그때 운이 안 좋았어. 그냥 남 탓하죠. 아, 걔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경험치가 먹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경험치가 쌓여야 이게 레벨업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죠? 내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치가 쌓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암세포 덩어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몸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돼요. 경험을 하고 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아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듭니다. 네, 저도 사업 실패 많이 해보고 지금도 여유롭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속에 천불이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결과를 인정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경험치로 먹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걸을 때 어깨 피고 고개 빳빳이 해서 걸어 다닙니다. 예, 그래야 언젠가 나한테 운이 오겠죠. 그럼 그 운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자, 작가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식의 말은 안 해줘요. 그냥 데이터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운과 리스크, 행운과 불운이 이렇게 반반이고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무모함과 대담함, 여기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더 정확한 답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운 좋아지는 거예요. 기본 실력 갖추시고, 네, 평화로운 상태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결과 인정하면 그게 경험치로 먹여져서 운이 좋아집니다. 예, 운 별거 없어요. 운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예, 뭐 신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신이 한가합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개개인한테 뭘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신은 우주 섭리를 관여하시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로자나 불이 신의 모습일 거예요. 법신, 예, 우주 법칙, 네, 이걸 관장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고 특히나 이 돈에 관련되는 거, 물질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열심히 해도 답답하시고 그럼 정말 힘들다 오시면 언제든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최선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